그래 이게 자꾸 별거 아니니까 다음에 와서 천천히 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요. 휴식이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놓치면은 이제- 그걸 놓치면은 그냥 나중에는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중환자실 들어가 계세요.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영규 원장님을 보면서 와 진짜 자신감과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최고래요. 네. 보통 의사들은 자기가 최고라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10년째 네.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네.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프셔서. 예 매일 지가 나고 다리가 저리고 막 붓고 그래서 뭘 먹지를 못하니까 계속 살을 빠지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아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다. 가서 매일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허리 시술도 하고 그런데도 안 낫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이 너무 차가우니까 네. 막 전기장판을 최고로 켜놓고 자도 발이 시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담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도 발이 시려우니까 네. 누가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좋더라. 식초물에다 발을 담가가지고 발가락이 탁 막 상했고 네. 당연히 허리가 아파서 안 그런 줄 좋아서. 알았어요. 네. 그리고 충주에 있는 병원에 여러 군데 다녔어도 아 어머니 나이가 들면 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엄마 잘못했으면 다리 자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이제 마스킹이라 그러죠. 네. 이제 증상이 혼돈된,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80이 넘으셨고 걷는 건 또 웬만큼 걸으세요. 예. 이게 걸으시면은 아 혈관은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너무 시렵다. 이제 이게 주 증상이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동맥이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네, 양쪽 다 막히고 근육이 점차 왜소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의 혈류로 먹고 사는데 그것까지 막히게 되면 갑자기 색깔이 이제 변하면서 이제 절단까지 썩어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민간요법 같이 이제 네, 뭐 식초물에 식초. 해가셔가지고 네. 발가락 밑이 다 까져버렸어요. 손상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 우리 식초에 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좀 상처 나면 금방 낫잖아요. 네. 근데 안 낫고 몇 개월 이렇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혈류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상처가 안 나서요. 그래서 당뇨나 이제 혈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발톱 깎을 때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오. 이게 짧게 깎으면 안 돼요. 오염될 수 있으니까. 예, 심지어 아. 예전에 당뇨 환자분이 발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네. 수영장을 간 거예요. 수영장. 대중 이제 공중 수영장을 네. 가서 그걸로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잘 낫지가 않아요. 그게 결국 폐혈증으로 가는 건데 어르신이 그 정도까지는 정말 아니시고 좋았어요. 네. 진짜 그래서 다행히 좋았어요. 오셔가지고 꽤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어요. 왜 세 번이냐면 네. 동맥이 너무 꽉 막혀가지고 뚫리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이제 네. 다 어떤 보여드릴 이유에서 건데 좀 이럴까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동맥경화가 오신 건데 네. 그 중에서 일부가 엄청 심하게 특히 다리 부위에. 예, 그러니까 빨대로 치면은 네. 이제 뭐 딸기 스무디 마시다가 그렇죠. 딸기가 이제 막히면 근데 안 그게 나오잖아요. 딸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꽉 막힌 부분이 한 두세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선으로 넓히면 해결이 되지만 네. 어르신은 그게 너무 딱딱해서 풍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개까지 해서 네.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걸 다 버틸 정도로 네. 건강하시다니까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매일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다른 정형외과 측면인 줄 예, 알고. 매일 간 거예요, 매일. 네. 매일 가서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아이고. 뭐 하고. 그래도 안 나니까. 어머니께서 밤에 또 잠을 못 자니까 네. 점점 말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이러다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네. 근데 원장님이 딱 시술해주고 나서 처음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 처음에. 겁을 먹고 보통 검사하고 며칠 있다가 와서 시술하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 오자마자 지금 당장 시술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심장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대한민국 최고고요. 이런 시술은 한두만 해가지고 전혀 걱정 없습니다. 바로 하시죠. 동맥 이제 그 CLI라고요.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1부터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뒷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한 단계. 예, 아예 맥박이 안 잡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응급으로 해야 돼요. 대학병원 가서라도. 그리고 이미 발가락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익스터널 운드라고 그래서 네. 외부 상처가 있는데 그게 낫지 않은 상태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시술을 들어갔죠. 그렇구나. 수술로 째진 위험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예,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런 우리 뭐 내시경 하려도 약을 끊어야 되고 치과 치료하려도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끊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보다 더 센 약을 써요. 혈관을 묽게 하는, 피가 더 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써봤자 우리가 쓰는 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지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피가 나야 돼요, 우리는. 피가 막 혈류가 나와도 네. 나오더라도 그걸 약을 써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미 꽤 진행이 된 상태고 응급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은 뭐 모르시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힘이 좀 빠져서 낙상을 하게 되면 이제 대퇴골절이 오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골절로 넘어지시면 못 일어난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맞아요. 그게 대부분 뭐 기력이 쇠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실제로 동맥이 막히니까 만약 뼈는 붙더라도 못 걸어요. 그게. 그렇죠. 혈관 쪽에 네, 문제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한번 대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80세 이상의 대퇴골절 환자를 네. 혈관 검사를 했더니 80% 이상 동맥 협착이 있는 거예요. 아. 폐쇄 또는 협착이. 뭐 나는 그러려니 이렇게 하지만 네. 지금 우리 90까지도 많이 사시고요. 그쵸, 100세 저희 병원에 지금 최고령 여기 강남 한복판인데 네. 최고령 몇 세 환자분까지 오시는지 아세요? 어. 만으로 103세까지 오세요. 그 밑에 96세, 98세신 분은 그쵸. 저한테 오고 딱 끝나고 설명도 해달라고 딱 들어오세요. 80세에 우리 나 이제 다 살았으니까 그만해야지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이제 아플 나이야 이렇게들 다들 받아들인다고. 근데 저는 김영기 원장님께 깜짝 놀랐던 게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아 이게 될 수 있다. 이게 뭐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쪽 분야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 도대체 네. 왜 이렇게 자신만만을 찾아봤더니 네. 우리나라 이 배나실 우리나라 5번째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환자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럼 환자가 믿음이 가잖아요. 그쵸.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역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력에서. 실력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검사해달라 했다니까요. 저 원래 검사할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나 검사할 게 그래서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신 엄마 거구나. 때문에 왔는데 네. 원장님 얘기 듣고 원장님 나도 한번 검사해보면 안 돼요? 나도 이런 증상이 증상이 있는데. 있으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저 시술한 거예요. 배나실 네, 배낭 시술을 시술 그럼요. 받으시고 어머니는 정맥인 줄 알고 오신 거죠 처음에는. 네. 별거 아닌 줄. 근데 훨씬 심각했죠. 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왜 그렇게 했냐면 별거 아닌 줄 아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래 이게 자꾸 별거 아니니까 다음에 와서 천천히 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요. 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치료 시기에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놓치면은 이제- 그걸 놓치면은 그냥 나중에는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중환자실 들어가 계세요.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어르신들이 거의 다 자기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 병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네. 그리고 동네에 어떤 어머님들이 무슨 약을 먹고 좋아졌다면 나도 그 약 좀 달라 그래서 맞아요. 그 약을 또 얻어먹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 가서 뭐 좋아졌다면 다들 그 병원으로 가요. 맞아요. 따라가죠. 그 스테로이드 나가지고 그냥 당장 안 아프면은 네. 그 병원 다들 가는 거예요. 명이야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어머님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내 몸 상태, 부모님의 몸 상태를 체크하도록 해야지 부모님 스스로 괜찮아 이러다가 나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렇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네. 얼마나 고마우냐면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골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유 맞아요. 연락이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어머니의 병을 네. 어머니가 그렇게 10년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그쵸. 살았던 어머니의 그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니까 네. 뭘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골프를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골프를 모시겠다. 그래서 아, 내가 골프를 지금 저 예약해서 잡아놨어요. 아, 이제 모실 모시려고. 예정이군요. 저는 솔직히 별명이 거기 네. 골프 씬에서 별명이 있으시거든요. 네, 뭐예요? 족봤다. 족봤다라고. 포터를 잘. 이게 엄청 잘 치시죠. 제가 오. 그거를 실물로 뵌다는 게 네, 저는 이제 기대되시는. 감격입니다. 저는 제 영광입니다. 제가 진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네. 몸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또 이제 충주에 있는 분들이 소개하죠. 아유, 예, 다들 지금 우리 엄마가 여기 이담외과 홍보대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어르신들께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엄마는 중증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 중증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내왔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 아들, 딸들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이쪽도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다 안 봐주거든요. 네. 이게 혈관도 가서 체크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형외과도 가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다? 정형외과만 가면 이게 혈관도 파악을 못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형외과 오래 다니셔가지고 제가 진단이 훨씬 쉬웠어요. 아. 이미 치료 다 받았는데 안 증상이 나아지지 나오니까. 않아. 그러면 그럴 때 딱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쉽게 네. 진단 깔끔하게 할 수 있었죠. 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병을 내가 진단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괜찮아. 야 그거 정형외과 가봐. 그거 허리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요. 다들 전문가처럼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의 문턱이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병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자가 되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고 무조건 병원에 와서 검사를 미리미리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코너로는 민간요법 Q&A OX 시간인데요. 예.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식초에다가 발을 담가놨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이런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네. 실이 없다고 해서 담궈 놓으셨는데 네. 효과가 없죠. 그냥 발 손상만 하게 되고 네. 제일 우리가 금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초, 이게 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독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산은 무좀 치료로도 네. 많이 식초에 그렇죠. 발 막 담그지 않나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죠. 여기도 무정균이 잘 안 죽거든요. 네. 그냥 내 살을 죽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안 좋은 치료고 음. 요새 무좀약도 좋은 게 많고 바른 약도 있으니까 약국에 사다가 드시는 거지 절대로 식초나 양잿물 그리고 뭐 술에 담그면 된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균이 있어요. 이게 멸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가락 3개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 보시고 어유 이거 어머니 큰일 나신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동맥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아픔을 못 느꼈던 거예요. 네. 근데 친구 엄마도 여기 발에 상처 난 걸 모르고 있다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데 내가 다리를 자르니 죽겠다 그러더니 진짜 이게 심해지셔가지고 겨우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다리를 자른다 그러면 교통사고나 네. 전쟁 군인들이 다리가 잘려도 살아가는데 오래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외상으로 절단하는 경우는 삶에 저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좀 힘들지만 네. 근데 이렇게 병적으로 동맥이 안 좋아서 절단을 하게 될 경우는 70에서 80%가 1년 안에 절단 후 1년 안에 돌아가세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네, 생겨요. 그쵸. 예, 그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리를 세이브하는 게 네.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당뇨나 이런 게 심해서 절단을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상태면 네. 우리가 논문에서 말기 암 환자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비교를 해요. 아. 그 정도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림셀비지 다리를 회생하는 치료가 굉장히 예전에는 별거 아닌 거 생각했죠. 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발이 시렵든 무좀이 있든 식초물에는 절대로 안 된다. 아유, 안 되죠, 안 돼요. X. 예. 네. 두 번째는 네. 체할 경우에 바늘 좀 줘봐 하면서 손을 딱 따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있나요? 사실 한의학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질문이 올라와서 외과, 그렇죠. 근데 네. 우리 혈관외과적으로는 네. 효과가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여기에 피를 짜내면은 막 부항도 뜨잖아요. 네. 부항 막 뜨면 피인데 부항 뜨면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부항이라는 그 혈액 빼잖아요. 네. 그게 모세혈관에 있는 피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무릎이나 이 네. 발목 관절을 삐게 되면 그 안에 피가 찰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심하게 다치면 네. 그걸 빼는 거는 증상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빼려면 부항 정도가 아니라 네. 깊숙이 바늘을 찔러 갖고 빼야 되거든요. 근데 부항은 피부에 있는 것만 빼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부항하는 사람들이 나를 근데 공격할 것 부항이 같아요. 약간 아픈 부위는 막 시커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덜 괜찮은 부위는 안 그렇고. 근데 원래 피부에 있는 피는 다 시꺼매요. 아. 예. 빨간 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새빨간 피 나오면 동맥 찌른 거예요. 그럼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민간요법처럼 이제 뭐 따면은 뭐 소화가 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체면이기도 한데 네. 좋은 약 요즘 많아요. 맞아요. 그쵸. 너무 좋은 약 많고 네. 그거 하나 털어놓으면 좋은데 체했을 때 손다는 건 네. 혈관외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없다. 예, 없다. 네, 없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감기 걸렸을 때 으슬으슬 추울 때 땀을 쫙 빼면 낫는다. 이런 말은 또 O인가요, X인가요? 이게 한약 방송이에요. 아니, 사실 이게 이것도 네, 저도 민간요법이어서, 사실 저도 민간요법이어서 제 전문분야는 아무래도. 아닌데 근데 네. 그게 일부 맞는 게 네. 우리가 감기 하면은 네. 이게 머슬 시버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아닙니다. 시버링이 네. 있는데 그게 막 근육이 네. 쉽게 말하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렇게 되면 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막 추위에서 떨잖아요. 네. 근데 결국 땀이 난다는 거는 그 증상이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땀을 나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땀이 내 몸에 나게 되면은 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 좋아지죠. 그러면. 그래서 일부 맞다. 네, 이렇게 하지 정맥 이후 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에 대해서 우리 조영구님 실제 사례, 배나치 치료법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아니, 이제 고맙습니다. 노래 제가 이제 가수로 활동하니까 노래를 하나 하면서 네. 제가 요즘 한번 해주시죠. 어찌하오리까라는 노래를 네. 발표했어요. 네. 베이로 씨가 준 신곡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바로 김현경. 감사합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하오리까. 김영규 원장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요? 처음 하니까. 김영규 삼행시 김영규 삼행시. 아니, 안 돼. 한번 해봐. 안 돼, 안 돼. 제가 한번 그런 해봐. 이걸 띄워봐. 김, 이씨, 조씨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그러네. 아, 예. 현, 현재 그 정말 하지정맥 배나실 치료 1인자가 있어. 규. 그래? 그분이 그렇게 잘해? 한번 가보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